자, 그러면은 프레지 워크샵을 시작할게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쵸? 일단 프레지를 안 써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파이어폭스를 쓰시나요? 지금 켜놓고 계신 게 사파리인가요? 오늘은 크롬을 켜고 네. 여기 첫 줄에 이제 설명을 요런 거는 뭐 프레지를 켜놓지 않고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윈도우, 맥 다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다른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웹에서 소프트웨어 돌아가고 어느 컴퓨터에서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별도 설치 없이.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파이어폭스가 안 돼요. 익스플로러, 사파리, 구글 크롬 같은 데서는 돌아가는데 파이어폭스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경고 메시지가 떠요. 다른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라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프레지.com에 가셔서 가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입하시는 동안 시간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가입은 퍼블릭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을 100메가를 주고요. 약간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나 이제 외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죠. 아이디를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100메가가 사실은 10기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프리미엄 계정을 샀어요. 이유는 뭐냐면 파일 하나를 만들었는데 150메가가 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퍼블릭 타입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온라인 버전이 있지만 분명히 온라인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오프라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안 되는 환경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얘는 데스크탑 모드를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동기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 버전을 써보셨죠? 옛날에 그 가운데 빗금 쳐져 있고 이쪽으로 당기면 오프라인 모드, 이쪽은 데스크탑. 근데 지금 인터페이스가 그 인터페이스가 사라졌고요. 분명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모티브도 좋고. 근데 불편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터페이스가 빠졌고 그냥 뭐 간단한 메뉴로 이제 데스크탑 모드로 뭐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에어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자체가 프레지 데스크탑이 어도비 에어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가면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프레지.com 가셨죠? 가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튜던트로 했어. 스튜던트로 하실 거면은 하나 위에 걸로 네, 500메가 하실 수 있는 500메가로 가입을 하실 수 있죠. 저는 현우 씨의 스튜던트 계정으로 유료 버전으로 2기가짜리 가장 높은 버전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싸나? 스튜던트는 싸지. 그러니까 가격은 일반으로 그 서비스 쓰는 것보다는 조금 싸요. 그럼 동시 접근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컴퓨터로 한 번 접근해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럼 가입 안 하신 분이 원대 씨밖에 없죠? 했어요. 하셨어요? 네. 나중에 이런 거 아이디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화면을 지금 파이어폭스로 열려있네요. 아예 사파리를 시작 페이지를 프레지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신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고, 한번 보실까요? 로그 아웃 상태면은 이런 화면이 뜨죠. 저도 이제 로그인을 할 건데 뭐 어떤 계정으로, 저는 예전 제 그냥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화면을 캡처하고 있는데 오타가 나면은 굉장히 안 좋겠죠. 한 번에. 제가 아이디가 너무 길어서 하루에 오타가 몇 번씩 나요. 해본 일 가끔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이디가 길지 않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쓰죠, 사실은. 여러 개 쓰는데, 자, 보시면은 요거는 아마 일반
분들이 쓰시게 될 퍼블릭 계정이고요. 100메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게 이제 트라이 오프라인 에디터로 들어가시면은 별도의 사이트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설명도 보실 수 있지만 여기 인스톨 나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도비 에어도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오프라인 모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나와 있죠. 여기 30일 동안 쓸 수 있더라. 그런 것들. 하지만 아이디를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만들었던 거라 지우고요. 새 프레지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이 은근히 쓰다 보면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노트북이라서 그런지. 자, 이제 메뉴를 이 매뉴얼을 활용할까요? 아니면 인덱스만 보면서 할까요? 여기 있는 프레지가 좀 재밌는 점은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두 가지를 익혀야 돼요. 이 웹상에서의 메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에디트 모드 들어갔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보통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요거는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Create New Page를 누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를 할 건데 저는 오늘 제목을 프레지 워크샵이라고 할게요. 설명은 뭐라고 쓸까요? 설명 없음.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시면은 프레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인터페이스가 아주 훌륭해요.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하지만 직관적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아요. 지금 디자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다시 말하면은 디자인을 할 수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8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8가지당 몇 가지 테마로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폰트 문제인데 이 상태에서 폰트가 변경이 안 돼요. 테마에서 제공하는 것만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참 많이 쓰는데 오늘은 우리가 애플의 제품을 쓸 거기 때문에 흰색으로. 요거는 이후에 바꾸실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을 하시고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무런 썸네일이 없을 때는. 이제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떠오르는데, 자, 보시면은 탭 구조로 왼쪽에 매니지, 쉐어, 프리젠트 요거 하나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매뉴얼에도 적어놨어요. 아까 처음에 정하셨던 이름이나 설명은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언제 만들었고 마지막에 세이브를 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오픈을 누르면은 파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픈은 마지막에 누를게요.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시면은 사실 다운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얘가 제공하는 확장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포트죠, 사실은 다운로드라는 게. 근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익스포트고요. 하나는 실질적인 세이브에 가까워요. 첫 번째 다운로드와 포터블 프레지는 최종 아웃풋을 익스포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첨부되는 파일들은 경로가 따로 모이고요. 실행 파일은 exe 파일로 열려요.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으시고서 그 파일을 누군가에게 뭐 넘겨줄 수도 있고 이메일로 주실 수도 있겠고 그냥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exe 파일을. 그래서 뭐 최종 아웃풋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포맷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풀 플래시로 제작한 아웃풋 같이 나와요. 얘가 괜찮아요, 상당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지 데스크탑에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이 돼요. 확장자는 PEG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프레지 데스크탑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웹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이거에 아주 열광하면서 만족하며 썼으나 최근에 이제 아주 고용량의 파일을 한번 제작을 했거든요. 동영상이 한 20개 들어가고
파일이 150메가 정도 됐었어요. 다운로드가 안 돼요.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레지 파일로 저장되느냐? 둘 다 안 돼요. 아무런 해결책을 못 찾았고 포럼에 가서 열심히 물어봤으면 다들 그런 문제 겪더라고요. 해결책은 없고 얘네들은 포럼에 가면 개발자가 직접 대답을 해줘요. 굉장히 친절하다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요 메뉴들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Save a copy 요걸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정하시게 돼요. 저는 지금 백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메뉴가 잘 안 쓸 것 같지만 많이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점인데, 왜냐면은 프레지가 지금 백업이 된 게 보이시죠? 똑같은 파일이에요. 프레지가 특이한 점은 오토 세이브를 제공해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을 해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참 열심히 만들어 놓은 파일을 누군가에 보여주면서 프레지 기능을 살짝 설명하다 막 움직였는데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 아주 원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좀 상당 부분을 날려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고 싶으시면 백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용량이 제가 그냥 템플릿 저장했는데 19메가? 예, 이게 그 별도의 플래시 관련된 파일들이 따라와요. 자, 그래서 지금 백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델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우실 수 있는데 휴지통 같은 거 없어요. 지우면 끝이에요. 굉장히 바로바로 성격 있죠, 얘네가.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시고 파일에 딸려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되어지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매니지 요 부분이었어요. 세이버, 카피, 델리트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메이크업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allow reus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링크를 넘겨줄 수 있잖아요. 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지금까지 보던 프레지 페이지는 이제 어디까지나 에디터였고요. 요거를 열어볼게요. 자, 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웹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에디팅이나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볼 수 있는 딱 그 기능만 제공이 되어 있고요. 풀스크린 모드까지 제공을 해요. 오토플레이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거는 되게 저는 좀 새로웠는데, 플레이 오른쪽 버튼은 굉장히 크고 요건 조그맣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물이 없는데 이 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해주는 약간 이런 기능, 센터로 모아주는. 프레지가 굉장히 탐험적인 이런 공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제가 만든 다른 프레지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모어 프레지스라는 이런 게 있고요. 요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얘네는 복수형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인기 있는 것들 제공하고, 아까 제가 옵션을 준 것 중에 다시 아까 에디트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락이 잠겨 있네요. 현우 씨는 어떠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가셔서 눌러보시면은 메이크업 퍼블릭을 체크를 해제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학생으로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퍼블릭 버전일 때는 저거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모든 게 보여져야 되는 돈을 내라는 거죠. 또 하나는 allow reuse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얘네가 문화를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마크를 눌러서 내 계정으로 카피를 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 스크랩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실행 파일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보기만 하고 편집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약간 문화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슬라이드 쉐어인데 편집 가능하게 개방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매니지에 관련된 거였고요. 자, 여기 가시면 이제 또 두 가지 탭이 더 있죠. 쉐어에 가시면은요. 이거는 아직 저는 써보지는 않았어요. 인바이트 피플을 가지고 초대를 할 수 있죠. 구글 독스 같이.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을 누르면은 이제 여러 그룹 이름을 정하고 몇몇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서 그룹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베디드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아까 매니지에서 링크 따라서 봤을 때도 요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블로그나 이런 데 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 삽입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지정해 주고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심플 내비게이션이 있고 프리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직 제작을 안 했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심플 내비게이션은 내가 지정해 놓은 패스대로만 씬이 움직여요. 좌우로만, 그러니까 딱딱딱 내가 정해 놓은 패스대로만. 프리 내비게이션으로 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마우스의 줌이나 스크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HTML 생성을 해주고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구글 사이트에 요거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잘 들어가요. 요 기능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블로그나 사이트, 위키 같은 데라 쉽게 넣으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쉐어에는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프레젠트는 사실 앞서 있던 기능과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메뉴가 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하셔도 되고 오늘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기본적인 메뉴들을 다 살펴봤어요. 자, 계정의 유형 뭐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금 공짜로 제공되는 게 퍼블릭, 기능이 많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자기에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면은 유료를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학생 버전으로는 프리 버전이 이미 인조이와 같은 성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제약이 있냐면요, 메이크 컨텐츠 프라이빗, 아까 퍼블릭 이외에는 쓸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가 찍혀요. 프레젠테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프레지라는 얘 로고가 참 약간 유치한 감이 있어서, 이게 걔네 아이덴티티적인 요소가 있어야 이 로고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좀 안 이뻐요. 워터마크가 좀 그렇고, 현우 씨도 그 얘기 하셨었죠.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 사람들이 딴 질문을 안 하고 프레지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워터마크를 과감하게 지워주는 거. 상하이 워크숍을 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계속 막 상하이 워크숍을 했어? 상하이 뭐 발표를 갔었는데, 아, 그때? 막 이스라엘 애들이 나오고 막 화려하게 하니까 다들 졸고 있다가 다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끝나고 다 질문들이 그거였어. 근데 논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네. 저게 뭔가요? 저도 저번에 영국 학생들하고 뭐 하는데 이걸로 발표를 했었는데 다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다 설명을 해줬죠. 안 되는 영어로. 지금 이 버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스튜던트 티처 라이센스가 있죠. 누르시면은 한 단계씩 이렇게 땡겨가는 거예요. 프리가 한 단계씩 땡겨가고 요금제도 하나씩 땡겨가게 돼요. 그러나 이것만 믿고 에듀케이션으로 현우 씨와 사용을 했으나 결과물에는 에듀케이션 버전이라는 마크가 찍히더라는, 찍혀요? 예, 찍히더라는 그렇죠? 그 웹상에 띄울 때 웹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에듀케이션 버전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티처잖아.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네, 하여튼 좋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유료로 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7만 원을 결제를 했죠. 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의 유형까지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갈 건데, 아까 파일 하나씩 만드셨죠?
이제 드디어 오픈을 들어갈게요. 여기 오픈미를 누르셔도 되고요. 썸네일을 누르셔도 되고 오픈을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풀스크린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이게 얘네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밑에 글씨가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딩을 제법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개념으로 얘네가 데이터를 구축하는가 봤더니 동영상이나 그림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까지 다 웹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처음에 로딩을 해오는데 랜이 좀 느린 곳에 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 로딩이 되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기를 아무데나 한번 눌러봐라.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인터페이스가 아주 특이해요. 저는 이거 보고서 와, 혁신적이다 그랬었고요. 실제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역동적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해상도적인 측면들을 제공한다는 거. 보통은 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메뉴마다 단축키들이 다 지정되어 있고 메뉴가 많지 않아요. 일단은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하늘색 부분이 있고 회색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쇼를 클릭해 보시겠어요? 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하늘색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시면 라이트. 두 가지 큰 전환이 있고요. 그러니까 쇼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제 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편집도 할 수가 없고요. 풀스크린 모드를 제공을 해요. 단축키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두 가지를 왔다 갔다 전환을 해요. 이거를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그러면 라이트 모드로 가셔서요. 라이트 모드로 오셨죠? 마우스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씬이 굉장히 넓어요. 무한 확장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뭐 넉넉하게 정말 뭐 몇백 개를 넣어도 남아 돌 만큼 공간이 넓고요. 또 하나는 휠,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의 프레젠테이션 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Z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Z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줌인, 줌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딥줌, 뭐 실버라이트 쪽에서 많이 보여주거나 플래시도 많이 하죠. 딥줌 같은 게 있고 이런 방향성들이 이제 프레지가 나오고 나서 PPT 플렉스라는 것도 나오고요. 뭐 몇 군데서 비슷한 느낌의 툴들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확대 축소되어지는 개념으로. 자, 줌아웃, 줌인은 이걸로도 하실 수 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줌인, 줌아웃이 되게 분절적이에요. 스무스하게 줌인, 줌아웃 되는 게 아니고 나름 이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줌인, 줌아웃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그 원하는 뷰를 얻고 싶으실 때는 오브젝트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런 상황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면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기본은 텍스트예요. 근데 프레지는 페이지가 없죠. 한 페이지예요. PPT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몇 페이지가 있고 거기다가 뭔가 텍스트들을 집어넣는다면은 프레지는 일단은 다 쏟아 넣어요. 쏟아 넣은 다음에 위치를 배치해주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뭐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스를 다 집어넣어요. 쏟아 넣어버려요. 근데 이제 넣게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텍스트죠. 텍스트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데 그 테마당 폰트는 3가지, 스타일도 3가지만 제공을 해요. 이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은근히 잘 매칭이 돼서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써보시면 아실 테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로만 제공이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세부 내용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직관적이죠. 마지막에 OK를 누르시면 끝이 나죠.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또 포맷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텍스트는 사실 집어넣은 게 아니죠. 여기서 생성을 한 거고, 생성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 이제 라이트 쪽 메뉴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인서트 단축키는 I예요. 인서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메뉴가 두 개가 있죠. 로드 파일, 쉐입스. 로드 파일은 그야말로 그림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림 파일도 있고 다른 형식의 파일도 있어요. 자, 저는 아까 데스크탑에 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이패드 이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죠.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요. 얘가 되게 재밌는 인터페이스가 로딩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와중에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로딩되는 중간에도 확대 축소 및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약은 있어요. 최대 동영상 크기 제약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메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불러오는데 상당 시간이 걸려요. 아까 그 동그랗게 로딩되는 시간이. 근데 그 로딩되는 중간에도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림 파일 아무거나 있으신 거 하나 넣어 보시겠어요? 자, 텍스트를 하나 넣었었고요. 그림 파일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파일을 누르셔서 저는 또 하나를 불러와 볼게요. 제가 미리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FLV 포맷이고요. 혹시 쓰신 적 있으신가요? FLV? 플래시인데? 네, 플래시죠. 플래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받을 때 애초부터 FLV로 다운 받을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보세요. 로딩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동 및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 재밌어요. 로딩 되는 모습도 이렇게 저런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참 좋은 것 같아요. 원형을 이용한. 저는 지금 파일 하나 가지고 오고 있고요. 가져오는 동안 또 다른 걸 할게요. 자, 인서트에 있는 이제 쉐입스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첫 번째는 화살표.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인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살표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루트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요거는 라인 드로잉인데 약간 러프하게 그리고 나면은 얘가 조금 스무스하게 해주긴 해요. 근데 타블렛을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라인 그리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요거는 보시면은 제가 지금 텍스트 위에다가 어이구 영상이 하나 들어왔죠. 잠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확대를 하면은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서트에 Shapes, 요거는 단축키가 S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까 라인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하이라이트 되는 느낌? 강조할 수 있는 느낌? 요것도 조금 러프하게 그리고 나면은 제가 지금 트랙볼이라 아주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약간 모양을 잡아줘요. 자, 쉐입스가 있었고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이번에 F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라이트에서 F를 누르시면 프레임이 나와요. 프레임이 네 가지가 있어요. 프레지의 특징은 슬라이드의 개념이 없는 대신에 이런 프레임을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첫 번째 있는 모양으로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마지막에 이제 히든. 이게 참 중요한 기능인데, 히든이. 자,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괄호 형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세 번째가 이거는 면이 채워져 있는 사각형. 바탕색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요. 마지막이 히든인데 지금은 히든은 보이고 있지만 제가 쇼 모드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죠? 이쪽이 히든이에요. 선택은 가능한데 사라져요. 다시 히든은 초기 프레지 버전에서 제공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제가 포토샵에서 히든을 만들어 갖고
PNG 파일로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바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하는 거는 분명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뭐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캐릭터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GIF로 넣은 건지 플래시로 넣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장 제가 쓸 일은 없어서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고 한번 뭐 다른 예제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서트와 프레임까지 그 다음에 텍스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게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거였고요. 자, 하나를 해볼게요. 지금 라이트 모드에 다 와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어떤 오브젝트든 상관없어요. 선택을 해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죠. 자, 이게 프렌즈의 마크이자 얘네들만의 아주 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 동심원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 스프라이트 패턴이 있죠. 스트라이프 패턴이 가운데 이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은 이동이에요. 보이시죠? 두 번째 동심원 패턴이 있는 곳에서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시면은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참 다른 데선 잘 쓰지 않는 건데 이 회전이에요. 근데 회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축이 있어야겠죠. 기존되는 축. 자, 이거를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돼요. 자, 이런 게 보이시죠?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다른 물체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이렇게 컨트롤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정말 한번 많이 축소를 해볼게요. 많이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정 크기까지 가면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체 생성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뭐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까지 확대가 된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불러온 이미지 있죠. 어딘가에서 불러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파일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축소가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해상도를 너무 크게 이미지를 가져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처음에 불러올 때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줌의 단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크기로 임포트가 되거든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확대도 안 돼요. 확대를 해버리면 확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원본 크기로 바로 뛰어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시면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쓰시다 보면은 약간 혼란을 겪게 되실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깊이감 있는 표현을 할 때 아주 작아져서 그 앞에 씬에서 이 물체가 안 보여야지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 쭉 빨려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물체가 보여야 예쁜데 축소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 사실 확대는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나요. 축소가 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파일들을 몇 개만 좀 지우고 저는 우선은 선택하기 힘드네. 물체가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지우고 이제 프레임으로 선택을 드릴 거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기능이 몇 개가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프레임 4개가 나와 있고요. 선택했을 때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인터페이스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많은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 다. 물체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하관계가 있어요. 이미지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델리트. 이거는 단축키가 델리트 키고요. 복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컨트롤 C 하시고서 이렇게 원하는 데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잠시 안 되나요? 그냥 D인가요? 아니 컨트롤 D 누르니까 되는데. 그래요? 제가 커맨드 D를 눌렀네요. 4개
맥에서는 커맨드. 아 그래요? 컨트롤 D도 돼. 다시 단축키를 읽어볼까요? 컨트롤 D라고 써있지만 뭐 클릭을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게 재밌는 점은 이게 뷰가 90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위아래로 막 생겨요. 그래서 상황에 잘 맞추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축이 만약에 되게 심하게 틀어져 있을 때, 뭐 사각형이야 축이 틀어지는 게 느껴지지만 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막 되게 비스듬하게 연장되어 가거든요. 복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경우에는 먼저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회전하시는 게 사실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브링 포워드, 브링 백워드 두 가지는 물체를 이제 겹쳐놨을 때, 이렇게 겹쳤을 때 어느 게 앞에 있고 어느 게 뒤에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선택할 때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렇게 선택을 두 개 겹쳤을 때 선택하면은 위에 것만 선택이 돼요. 정말 뭐 좀 복잡하게 겹쳐 있으면은 밑에 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물체를 이렇게 치웠다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겹치는데 앞에 물체가 더 클 때, 이럴 때는 밑에 거를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겹쳤는데 앞에 게 더 클 때, 그러면 치워서 하던가 아니면 이 물체를 뒤로 보내야 되겠죠. 지금 보낸 거는 얘만 보내졌어요. 한 번 더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려나요? 이제는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하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의 투명도를 줬을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 하나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 번 보면 볼 일이 없죠. 워낙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메뉴들을 써봤고요. 이제 다 한번 다 지워볼까요? 숨어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지우고 새 삶을 한번 새로 시작을 해볼게요. 참 이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좋아요. 아, 제가 확대를 했죠. 그러면은 기능은 거의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짜느냐예요. 제가 프레임을 한번 하나 만든 거를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D였나요? 지금 페이지를 몇 개를 복사를 했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각각 오브젝트로 존재를 해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어떻게 짜느냐, 패스.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프레즈를 보여드리면 현란한 효과에 와 놀라시잖아요. 근데 그걸 짜는 사람은 아주 저열한 접근으로 쉽게 구현해낸다는 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1, 2, 3 여기 애드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 정말 그 수준이에요. 자, 제가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물체를 선택하면 1번이 써져요. 두 번째로 하면 2번이 써지고요. 3번을 하면 세 번째가 써져요. 아직은 좀 재미없죠. 물체를 제가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라이트 모드로 다시 나아가세요. 물체를 조금씩 뭐 이동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관계를 조금 섞을 수도 있겠고, 아이고, 나머지는 크기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약간 겹치기도 하고, 마지막 물체들은 회전, 중요한 게 회전이죠. 자, 얘는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축소하고 회전까지.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브젝트 몇 개를 세팅을 했고요. 패스를 다시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3번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도 다시 한번 패스로 들어와서 찍으면 마지막 번호에서 연장이 돼요. 근데 4번을 찍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4번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쪽으로 그냥 당겨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마지막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던 것도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근데 2번, 3번 사이 하나를 껴넣고 싶어. 중간 걸 잡으시고 껴넣으시면 돼요. 마구마구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거하실 때는 잡으시고요. 그 오브젝트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선택하시다가 빼시면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얘는 6번이 되겠죠. 그럼 지금 경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누르시면 이제 쇼가 되죠. 자,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퍼블릭으로 개방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프리 자유롭게 내비게이션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순차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 오브젝트도 없는 곳을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쇼 모드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순서 상관없이 아무 오브젝트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가요. 이 영역으로. 이럴 때는 앞뒤 겹쳐있는 관계가 중요하겠죠. 이건 정말 프리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도 십자키를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제가 1번이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일단 1번이 패스 1번이 얘죠. 자, 1번부터 한번 이제 볼게요. 1번 상태에서 요 왼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 가지고도 움직이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 방법은 십자키의 오른쪽과 왼쪽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풀스크린 모드. 풀스크린 모드 또 하나는 여기서도 풀스크린 모드를 쓰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줌인 줌아웃은 휠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뷰가 틀어져 있잖아요. 나는 다시 이 뷰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물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축소를 하시면 이 뷰가 되겠죠. 그래서 축이 틀어졌을 때 이거를 회복하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만 아시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까지, 패스 지정까지.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위쪽에 있는 기본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토세이브로 얘가 안 됐잖아요. 컨트롤 S가 이제 세이브인데 자주자주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오토세이브는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기적으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마지막 저장된 시간이 표시가 되는 점이 되게 좋아요. 원두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이제 최신 버전으로 넘어오면 생긴 건데 예전에 프레지는 단점이 그거였어요. PPT나 PDF는 프린트 누르면은 상사에게 보고하기 좋은 딱 페이지별로 나오잖아요. 프레지는 이거를 A0로 뽑아줄 수도 없고 좀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제 프린트를 누르시면은 얘가 PDF로 저장되어 있는 화면들을 PDF로 만들어서 아웃풋을 시켜줘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냥 대안으로서 만들어 놓은 기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뷰를 잡는 방법은 하나가 사실 더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 에라가 패스를 지정을 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텍스트 다 마찬가지예요. 그 패스를 지정했을 때 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모든 그 물체의 최외곽에 있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꽉 채워요.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썼는데 텍스트가 이만하게 차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적으로 뭐 투명 프레임을 써야 되기도 하죠. 또 하나 방법이 패스에 있는 캡처 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뷰를 잡아줘요. 아닌가요? 네, 잡아줄 거예요. 잡아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명 프레임이 아예 없었고 투명 프레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캡처 뷰가 생겼어요.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뷰를 이렇게 잡다가 그냥 그 뷰를 캡처를 하면 되는 거죠. 오브젝트 기반으로 가지 않고. 패스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델리트 올로 모든 패스를 초기화. 실수로 한번 누르면 끝장이죠. 원두가 되나요? 됐나 볼까요? 원두가 되네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 컬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프리셋에 있던 이거를 일괄로 한 번에 적용을 해버려요. 좀 큰 변화를 보기 위해 저는 검은색을 눌러볼게요.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죠. 텍스트였으면 텍스트도 그 스타일까지 한 번에 변화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에게는
제약이고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유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만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킹아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모션까지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잠깐 끊을까요? 네. 모든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기능이 없어요. 왔는데? 자, 여기까지 일부 기능 설명이고요.